자료 이제 보셨죠? 자, 그래서 책에 이걸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한 입장에서 제가 간략하게 여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준 겁니다. 먼저 앞에 이원적 공시방법, 지적과 등기의 관계, 이것이 앞에 여러분 책에도 조금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그래서 요 내용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 얘기는 자, 지적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지적과 등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부동산 공시법 자체가 그렇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이 부동산은 크게 여기서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만을 공시에서 취급하는데 이 토지와 건물 중에서 지적에서 취급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토지만 얘기하고 건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등기로 오면 이 등기는 대상이 되는 객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보면 토지와 건물은 지적과 등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토지는 양쪽에 다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를 놓고 어떻게 이 지적과 등기와 관련이 있는지 이 연관관계를 이해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나눠드린 거, 이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자, 제일 먼저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 현황이라는 것은 이걸 일명 사실관계, 물리적 현황에 관련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부동산 표시라고도 해요. 그냥 부동산 표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라는 것은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뭐라고 그래? 소재. 그 다음에 어디쯤? 지번. 소재, 지번.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 이거 지목. 면적은 얼마인지. 넓이를 얘기하죠. 넓이. 수평면상 넓이. 그 다음에 경계. 어디까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값. 요 6가지를 우리가 이제 토지 표 중에 사실관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토지의 이제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관계도 상세히 들어가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지적과 등기에 공통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군가 이 점이에요. 이것을 일명 권리관계.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측면의 정보와 권리관계 측면의 정보를 이것을 공시해 주겠다. 이 정보를 알려주겠다. 근데 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프린트물 보시면 소관청, 이건 소관청은 용어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소관청. 뭐라고 했어요, 이거? 예? 소관청은 뭐를 소관청이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탁탁 나와야지 이제 딱 한번 들어가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뭐라고? 소관청.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시장이면 전부 다 소관청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구가 없는 시장.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소관청입니까? 네, 소관청이에요. 천안시장, 소관청입니까? 아니라 했죠. 그렇게 여러분 개념 딱 이해하시면 돼. 조문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이. 그래서 밑에 구가 없는, 하위 조직으로 구가 없는 시장이다. 그냥 군수구청장. 이걸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이건 행정부 소속. 즉, 국가가 소관청에게 토지 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거기 보면 지적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다? 대장, 즉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같은 대장이 있다. 이 대장에 이 토지 관련된 정보, 이 부동산 중에서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 기록해 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줍니다. 여기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한다? 대장에 여기에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 예? 등록한다. 용어를 등록한다. 시장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이 마켓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 가서 담당 지적공무원한테 토지를 뭐라 왔다?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등록하라. 지목 변경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등기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등록 용어를. 차량 등기사업소라고 하던가요? 차량 등록사업소라고 하던가요? 등록. 왜 그러냐? 행정청이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 사실관계인 이런 거, 부동산 표시, 이런 것도 여기다 토지 대장이 다 기록돼.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자, 여기 기록돼요. 이렇게 한번 공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제 등기소에 가면, 요 등기소에 가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여기에 당연히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이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도 이 부동산만 정보를 공시해줘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갑구나 을구에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자, 여기도 똑같이 뭐가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등기부의 표제부라는 곳에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게 다양한 게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다 기록이 돼요. 등기부에 이런 사항을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한다? 여기 기록할 때 용어를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 방법이, 이 공개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정보를 공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원화됐다. 이렇게 나눠졌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 방법이다.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어요. 이원화. 근데 이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즉,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눴을 때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 등기소는 어디라 했죠?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사법부. 즉 법원의 말단기관이에요. 법원의 최말단기관이 어디라? 등기소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행정부 소속의 소관청이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토지 관련된 정보를 다시 한번 기록해주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방법.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하나의 토지가 여기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록과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등록하는 절차, 요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이게 뭐다? 이게 지적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 정확한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지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이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알았어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여기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요 두 가지가 한 과목이에요. 상호 밀접한 관련에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써줬어. 거기다만 보고 조금 기록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했으면 요 객체는 공시 객체는 지금 요 한 필지 토지단 말이고, 그럼 요 관련된 정보가 두 가지 정보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상호 어떻게 한다? 부합.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가 하나인데 대장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성동에 있는 10번지 토지가 대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여기에 등기부의 면적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봤더니 대장상 소유자도 표시가 같고 이렇게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저 토지 소유자 두 명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소유자는 다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이렇게 일치해주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호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자, 대장상 면적, 그럼 등기부상 면적 봤더니 이건 55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보니까 서로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양장부 간에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원적 공시 방법이 문제점. 상호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시차가 있어서 안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아예 어느 한쪽을 정리하지 않아서 서로 불일치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상한 기준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 기준이 이 대장 기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어디냐? 사법부 소속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 된다. 기준.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기준이 어딘가.
사실관계는 기준이 어디라고? 대장. 권리관계는 어디라고? 등기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가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땐 반드시 어딜 조사하라고? 어딜 조사해야 돼? 어디 조사해야 돼? 두 개를 모두 다 조사해라. 대장을 떼보고 등기부를 떼보고 다 열람해서 내용을 확인해야지. 대장을 확인한 이유는 여기에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또 건물 같으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가 다 나타나. 여기에 이미 불법으로 뭘 시설했다, 이미 행정청에서 건축가 공무원들 와서 다 조사해서 그거를 건축법 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적시하고 빨간 글씨로 표제부에 맨 앞에 위반 건축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건 뭔가 법률 위반한 내용,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그 위반 건축물은 누가 민원 넣었을 때와 조사하기 때문에 위반했는데도 민원 안 넣어가지고 조용히 지내는 것도 꽤 많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 뭐 해가지고 매매했을 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쟁도 많이 생겨. 왜냐하면, 아니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예를 들어 옥상에다 뭘 더 추가로 했는데 그걸 용도 변경이나 건축 증축 허가 받지 않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매도인한테 당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손해배상해라 뭐 이렇게 싸움 많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할 때는 기본적인 이런 거 장부조사부터 일단 알아야 나머지 추가적인 현실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도 발급해야 되고 등기부도 발급해야 돼. 등기부는 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권리관계가 상세하게 나왔어. 여기는 부동산 표시가 이게 상세하게 나왔고, 여기는 권리관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양장부를 다 확인해서 서로 대조해보여야 돼. 뭐가 안 맞나. 대조했더니 면적이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조했더니 소유자 표시가 안 맞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맞춰놓아야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맞춰놓아야 돼. 어떻게 맞춰놓냐? 이게 실질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서로 표시만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기준이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사실관계는. 그럼 기준 중심 어디를 바꿔? 등기부. 여기를 바꾸어야 돼. 여기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바꾼다. 변경. 근데 등기부니까 용어를 뭐라고 써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대상은 뭐야? 사실관계니까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다? 요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한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제 이 불일치가 제거되고 일치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관계, 권리 관계를 봤어. 그런데 A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나왔으니까 이거 내 거요 라고 주장하고, 이 땅은 내 거요. B는 토지 대장을 가져. 대장이 내 이름인데 내 거요 라고 그래. 그럼 서로 자기 거면 토지가 두 개씩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죠. 하나 가지고. 이럴 땐 실체 관계, 즉 권리는 누구 거냐?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 이거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 기준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걸 잘못했으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이쪽을 바꿔야 돼. 여기를 바꾸는 것도 뭐라고 그래? 바꾸는 거 역시 변경하는 거야. 변경. 근데 여긴 용어를 뭐라고 쓴다? 변경 등록 하는데, 변경 등록의 대상은 뭐야?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했어? 변경 등록해서 요거를 어떻게 바꾼 거야? 요거를 요게 맞게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요걸 일치시키면 이제 불일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잘 이해하면서 보셔야 돼. 자, 권리관계는, 자, 소유자는 무엇을 통해서 양자 불일치할 때?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줬고,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켰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를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했다. 그럼 맞아 틀려?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변경 등록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등기부 550점들 기준 이 대장 550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변경 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차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경 등기를 했느냐 등록을 했느냐는 글자가 조금 틀렸다 이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 알았어요? 이거의 기준 이쪽을 바꿨느냐 아니면 550 중 이쪽 550 바꿨느냐 이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조심해야 돼. 아, 그 정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여러분들 변경 등기다 했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문 같은 데 볼 때는 자, 부동산 표시 안 맞으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변경 등록했으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알아야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해를 헛 눈빛이 한 반 정도는 이해는데 나머지 분들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 얼굴 그렇지 얼굴 생소해. 어려운가요? 앞부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적응을 잘 하셨네. 어떻게 뒤를 조금 보시고 어려운 부분을 그냥 이거는 뭐 상호 연속성에 의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앞부분 보다가 뒤에 보다가 맨날 순서대로만 오면 어디만 보고 말아? 앞에만 보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과감하게 뒤도 보고 무슨 내용이 들어갔나 서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면 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를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대장과 등기부 간에 토지 표시나 권리관계인 소유자를 다 일치를 시켜놨다면 자,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지. 대장의 표시도 맞고 등기부 표시 다 맞았어. 그러면 등기관이나 지적공무원들은 이제 집으로 가라. 할 일 없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럴까요? 갔더니 이렇게 다 맞았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왜 하나 봤더니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 계속 바뀐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토지 표시, 야, 이게 바뀔 수 없느냐?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유자가 토지를 자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지목 바뀌기도 하고, 여기 도시개발에서 행정구역의 뭐, 동이나 명칭 이런 게 다 바뀌기도 하고 이래요. 여기도 지금 세종시도 뭐 나성동, 새롬동, 어디야 도대체 난 모르지만. 여기가 무슨 동이야? 나성동이 맞아요? 근데 왜 새롬동으로 나와, 지금은 또? 지금 이게 아주 세종시가 지금 보니까 내가 이러고다가 처음에 딱 위치를 어디께라 해서 딱 찍고선 지도 검색하면서 해보니까 반쪽을 찍으니까 이쪽은 세롬동, 이 건물의 반쪽은 나성동. 도대체 결정이 뭐로 된 거냐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어서 처음에. 여기 사신 여러분들 잘 모르죠? 네. 그럼 이 건물은 나성동이네? 그럼 바로 뒤부터 세롬동? 네. 알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아직 구획이 안 돼가지고 옆으로 쭉 퍼져 있는데 보니까 일부 찍으면 이쪽, 일부 찍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직.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 특별 자치시를 이거 지금, 지금 조성하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이게 조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불투명합니다. 아니면 아직 장부 정리가 늦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도 변동이 생겨. 그럼 여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준이 바뀌는 거야, 기준이.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실체 관계를 그대로 이거 바꿔줘야 돼. 예를 토지를 분할했어. 예를 들어, 토지 잘랐다. 500제곱미터 절반을 잘랐어. 면적 얼마 줄어들어? 예? 분할하면 얼마 줄어들어요? 반으로 잘랐으면 250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측량해가지고, 조사 측량해서 기준을 바꿔야 돼, 이렇게. 200. 알았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라고 그래. 이렇게 해주면, 이걸 바꿔주면 즉시 뭐가 안 맞아? 여기가 안 맞아. 왜?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을 바꾸면 어딜 또 바꿔줘야 돼? 이걸 또 바꿔야 돼, 이게. 그래서 지적에서 우리가 배울 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하고 곧바로 이걸 국가 바꿔줘. 여기를 바꿔주는 걸 이 변경 등기를 이 소관청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등기 촉탁. 여러분, 등기를 해주는데 촉탁이란 말 언제 쓴다고 했지? 언제? 주체가 누굴 때? 관공서일 때는 등기할 때 촉탁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신청합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가서 등기 촉탁하러 왔어요. 어느 관공서신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관공서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시장군수청장이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왜? 토지는 국가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다 관리 다 해줘. 이해되죠? 이 등기 촉탁 제도는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거꾸로. 왜 등기 촉탁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알려줬는데 지금 말을 못해. 보고 여기서 찾아봐. 여기서. 왜 등기 촉탁 제도가 등장했다?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다른 쪽을 바꿔야 돼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안 바꾸면 또 불일치 문제 생기잖아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드백처럼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관계 소유자 얘는 죽을 때까지 부동산 가지고 있어라. 이런 법률이 있어요? 절대로 팔지 못한다. 이런 법률이 있어?
없습니다. 자, A가 1년간 공부 좀 하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공부하자. 팔라겠어 했더니 B가 그래 그 가격이면 사겠다. 얼마야? 1억에 저 팔겠다 그래서.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 잔금 다 줬어.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 했잖아. 우리 민법 배웠죠? 민법 186조가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가니까 언제 등기가 이루어진 거냐? 접수 시기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주직에 저장되면 접수인 거로 보고,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6조 2항에 가보니까 등기를 다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접수한 때. 그럼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에 이름을 써줘야 돼. 등기부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써줬어야 돼. 그래야 소유자 바뀌어요. 내가 돈을 다 주고 토지 인도받아 여기다 뭐 경작도 하고 뭐 집도 주고 했어도 등기 안 했어. 그럼 내 거야 아니야? 아직 내 게 안 됐어. 물권 변동이 안 생겼어. 어떻게 된다?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 이 등기한 절차가 뭐다? 이게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이야. 그러니까 민법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동산 등기법 공부 안 했어. 그럼 뭡니까? 내 거를 만들 수 있게 아무것도 없어. 돈 다 줬다. 계약했다. 문법에서 배운 대로 계약도 하고 법령이도 하고 다 이행도 했어요. 물권법에 따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직 내 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 내 걸 만들려면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내게 된다. 여러분께 된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권 변동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돼?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물권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이전 등기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돼? 당연히 등기소에 가야죠. 어디 가면 안 돼?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안 돼. 어디? 등기소에 가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걸 접수해서 심사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등기를 딱 해줘요. 그럼 소유자 바뀌었어. 현재 소유자 누구? B. 근데 대장상 소유자 누구야? A. 안 맞지? 왜?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이거는 등기는 어떤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등기 끝나면 이건 개인 신청은 자유예요. 이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 누가 국가가 너 빨리 등기해라고 안 해. 그럼 이전 등기했어. 그러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반드시 지체 없이 뭐라고 여기? 지체 없이 등기 끝나면 대장소관청에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가 끝났다라고 통지해줘.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뭐한다? 변경 등록해준다. 그래서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해준다. 알았어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와 여기 지적인 등록이란 이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절차이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어느 하나를 바꾸면 다른 꼭 바꿔야 돼. 지적에서 변동이 생기면 등기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등기에 변화가 있으면 지적도 같이 이걸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를 봅니다. 자,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정리하면 되고 권리관계 소유자는 거꾸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하면 된다. 자, 그 밑에 예제를 보세요. 어느 토지 대장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토지 등기부상 면적이 550제곱미터라면 이렇게 아까 여기 500, 여기 550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어떻게 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하여 일치시킨다. 즉 등기부를 얼마로 바꿔? 500제곱미터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쓰는 것도 다 정확히 써놓으면 안 돼. 거기다 어떻게 하라고? 등기부를 500제곱미터로 변경 등기하면 된다는 거야. 변경 등록이 아니고 뭐라고? 변경 등기. 그 다음 밑에 이 토지 대장 소유자는 A, 대장상 소유자가 A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B로 나왔어. 만약에 대장상 소유자를 보니까 여기가 A, 등기부상 소유자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기준이 어디야? 권리관계는 등기부지. 그러니까 등기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어디를 바꿔야 돼? 대장을 바꿔야 돼. 여기를 어떻게? B로 변경 등록한다.
토지 대장상 소유자를 B로 변경 등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설명 듣고 나면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앉으시면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용어 이건 처음 듣지 않지? 한번 얘기했었지 지난번? 네, 그래요. 자, 그다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지우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앞에 넘어가서 지적에서 이제 좀 오늘 이제 토지 등록까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지적 관련돼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좀 따라오야 됩니다. 지적이란 무엇이 지적이라고 했어요? 지적이란? 지적? 말 그대로 지적이란? 에? 무엇이 지적이다? 지적? 하는 거. 이렇게 지적하는 게 지적이 아니고 지적은 토지를 등록한다. 이거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객체는 토지요. 객체는 토지다. 이걸 등록을 하는데 어디다 등록할까? 등록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 등록하는 곳을 우리가 지적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다.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장부인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적의 3요소다. 지적 3요소 하면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등록한다. 이 토지를 등록한다. 이게 지적인데 요 정도는 기억할 만 하겠죠? 지적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책을 읽으면 기억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16페이지 보세요. 책에 지적의 의의 16페이지 보니까 지적이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읽어볼까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 지원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읽어봤자 고개를 드는 순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는데 지적이 뭐냐 하니까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갔더니 집에 계신 분들이 물어봤어. 오늘 뭐 배웠어? 지적을 배웠어요. 설명해봐. 지적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누가 등록하느냐? 이게 주체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한 거예요. 거기 높여봅니다. 등록 주체 누가 하느냐? 국가 또는 지역 소관청. 즉 토지 등록의 주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대기업, 재벌 여기한테 토지를 등록하라 맡길 수가 없어.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요 국가는 자 등록주체 국가는 대표적으로 누구냐? 요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처리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겠지? 이거를 맡기에 대해 위임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걸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소관청. 자, 두 번째 보면 그거 뭐라고 썼어요? 객체 뭐라고 써놨어? 무엇을 등록한다? 등록 객체는 뭐예요? 이거 토지야, 토지. 이 어떤 토지야, 어떤 토지?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을 이제 요거를 법률적으로 포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뭐냐? 그게 바로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다. 우리나라 땅. 객체 토지, 여기 통치권. 우리나라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전국토를 이것을 토지는 조그맣게 잘라 이걸 필지 단위로 구획해요. 필지 단위로 잘라서 이걸 등록합니다. 필지 단위 구획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어디에 즉 등록 공부 어디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여기서 여기 토지대장 같은 게 전형적입니다. 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이것을 등록하더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여기다 어떤 내용 등록사항이 뭐냐?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 토지 표시 일정한 사실관 권리관계라고 했죠? 아까 일정한 즉 법률에 정한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와 일정한 권리관계
즉 권리관계 중에서 특히 소유자가 누군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실관계를 중점을 두고 공시하는 거고 이건 참고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느냐, 어떻게?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즉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장에 나가 정확히 조사해 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이것을 등록을 하고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국가사무, 국가의 사무, 이게 뭐다? 지적이다. 그래서 객체부터 해서 이렇게 주체부터 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이다. 토지를 등록하는 게 조금 살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적인데 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놨냐면 옆에 보세요. 지적 5대 이념이 하겠지? 5개 크게 5대 이념이 있어. 5대 이념 이게 뭐라겠죠? 국공이형 실지, 국공이형이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고 있어요. 그 국공이형은 그 형은 취업을 안 해. 좋은 자리에 나왔다고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전국에는 여러분 같은 수험생들 위해서 치고 있다는 거야. 국공이형이 좀 실직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세 가지 뭐라고? 3대 이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걸 5대 이념. 자, 이건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5대 이념이라는 거예요. 5대 이념. 자, 5대 이념은 책에서 어딜 잠깐 보셔야 되냐면 25페이지에 보면 지적주의 기본 이념에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 내지 등록주의, 지적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5가지가 있죠. 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체가 국가만이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즉 토지 표시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가만이 갖는다는 것. 내가 결정했다? 아닙니다. 민정주의에 대응된 것. 지적 국정주의. 이게 바로 지적 국정주의. 토지 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다고?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난 내 맘대로 재가지고 면적을 내 등록할래요. 인정은 아니죠, 국가가. 국가가 전부 다 지적 측량을 통해서 또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정확히 맞으면 이게 뭐야?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를 해서 맞으면 등록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 국정주의, 즉 민정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국 토는 한 필지라도 빠지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직권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라고. 직권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왜 등록한다 해서 지적공부는 여기에 등록된 정보는 누구에게나 알려주겠다. 공개하겠다. 이걸 뭐라고? 지적공개주의. 그러니까 비밀주의가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누구에게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등기부나 대장은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이런 거 아무나 알려줍니까?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이유는 못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알았어요? 개인의 인적사항, 언제,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누구에나 공개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이거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정보인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이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 내용을 알고 싶어. 그러면 항상 열람, 등본 발급 청구하면 되고, 등기부 항상 알고 싶어.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하면 돼요. 시간 제한 있어요? 시간 제한 있어 없어? 아무 때나 밤에 자다 한 3시쯤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 아파트에 누가 설정 들어왔나? 남편이 나 몰래 뭐 뺐을까? 궁금해. 의심이 생겨.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어. 얼른 등기부를 열어보면 돼. 언제? 새벽 3시에. 해도 해줘야 안 해줘? 해줘. 열려 있어. 항상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장부는 누군가 공개하는 거예요. 왜? 공시제도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마음대로 내용을 사실관계가 게 맞지 않게 기록해 놓으면 그 정보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신력을 이걸 공적으로
이걸 증명받으려면 국가가 나와서 다 조사해서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믿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세종시에 어떤 땅을 알고 싶다? 그 집원 알아가지고 내용 토지대장 떼보고 토지 등기부 떼보면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도면 지적도 가지고 위치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눈을 또 봐도 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 임장활동이다. 배웠지? 네. 현장에 또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면상, 사진상 보는 것과 현장에 가는 거 보는 거고 또 차이가 있어. 가서 보면, 아, 도면을 볼 때는 그럴듯했는데 왜 와보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날 때도 있고. 도면을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야, 근사한 땅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 일정한 사실관계를 중심. 이 토지에 관련된 토지 표시사항, 요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냐. 지적 형식주의. 요건 형식주의라는 말 조심해야 돼요. 등기법에서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를 말하지만 지적에서 형식주의는 그 권리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어.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용어들은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심사한 방법은 뭐다?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에 가면 형식적 심사한다 했지? 여기서 실질적 심사주의. 자, 이렇게 여기 각 5대 이념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5대 이념에서 시험에 물어보는 건 뭐냐? 이거 5대 이념이 뭐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 5대 이념 뭐냐? 아닌 걸 골라라. 초등학교 1학년 문제야. 조금 한 3학년쯤 올라가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그렇게 내지 않고 전국에는 토지 필지 수가 현재 약 3,500만 필지인데 대장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수하고 대장에 등록이라는 용어를 쓴다 했지?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수가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대장이 더 많고 등기부가 더 적어. 약 미등기 토지가 생겨. 이유는 대장에 등록할 때는 직권 등록 내지 등록 강제주의에 따라서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무조건 다 등록해버려요. 그런데 등기에 오면 등기는 사적자치 연장으로서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줘요. 신청주의가 적용돼서 미등기 토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이념 중 여기 직권 등록주의 이념과 등기법의 신청주의 때문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수가 불일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조금씩 응용하는 거예요. 조금씩 응용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가요? 어렵게 얘기했어요? 말이 빨라요? 저도 충청 사람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엔 얼마나 빨리 얘기했는지. 그래서 요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이 빠지고 늙어가지고 말이 느려졌어. 빠르게 할 수도 없어. 허락이도 못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이념까지 받고, 그럼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놨죠. 지적 공부와 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수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수가 불일치한 이유. 프린트물 맨 밑에 써놨지.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보지 않고 있다. 또 들고 와.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아셨죠? 예.